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빅파마인 리제레논이 아이알리아 고용량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FDA 허가 사례를 통해서 CRL 우선 심사 바우처, 그 다음에 FDA 정책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HLB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DA 관련되는 프로세스는 1-1은 2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유동성이 있고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지 사례를 많이 이제 학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아이알리아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실 리제료는이 198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그 아이알리아 관련되는 연구는 뭐 한 25년 정도 했다고 합니다. 설립 이후에 2011년도에 FDA 승인을 받거든요. 최초의 아이알리아가, 그러니까 리제르는하고 독일의 바이엘이 이제 공동 개발을 했고 승인은 2011년도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설립 이후에는 약 88년도 설립이니까 한 20 몇 년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알리아는 지금도 이제 매출 규모 자체가 12조, 13조 되니까 국내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쪽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이제 이 아이알리아 바이오시밀러에 관심이 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쪽에서도 로시오의 이제 바비스모가 나오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약입니다. 눈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령화가 되게 되면 안과질환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알리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본래 허가 받았을 때는 8mg이 아니고요, 2mg입니다. 그리고 눈에 이제 그 주사제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죠. 눈에다가 이제 주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형 변화라든지 좀 편의성을 높는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방어 전략이라든지 바비스모와의 어떤 경쟁에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리제레론의 전략들이 2011년 이후에 적응증 확장도 계속되고요. 2013년도에는 이제 당뇨병성 항방매종에 이제 적응증 확장을 하고 2017년도부터는 투여 간격을 이제 1년에 몇 번 하느냐 이걸 이제 계속 줄여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환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IV 제형을 맞으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있는데 집에서 S 제형을 맞으면 편하듯이 이 눈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본래 2mg을 8mg을 고용도로 이제 높였기 때문에 투여하는 횟수의 그 기간 자체가 늘어나서 경쟁력을 갖추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 아이알리아 고용량 관련되는 부분은 최초의 치료제로 주사 해소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제에 비해서 환자들에 대한 투여수를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과거에는 월에 한 번, 그 다음 1년에 4번, 지금은 이제 1년에 3번, 4번 아니면 이제 2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경쟁 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알리아 고용량 관련되는 부분들은 습식 노화 관련되는 항반 변성, 당뇨병성 항반 부종, 적응증 관련해서는 8주나 12주 간격. 그 다음에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관련해서는 8주에서 12주 간격 투여법. 이렇게 이제 그 간격이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되면 중간에 이제 우리 그 주사제니까 VLA겠죠. NDA 신청이 아니고 여기 S가 붙는 게 여기 이제 서플멘탈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용도라든지 투여 방법이 변한다든지 제조 공정이 변화가 있으면 기존에 승인받은 약물에다가 추가로 계속 이제 보완해서 변경해서 승인을 거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 이후에 계속 그 리제르는 이런 과정을 아이알리아에 거치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보시면 이건 2년 전이죠. 이 고용량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당시에 그 FDA 심사를 개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 심사를 받았다는 말이 바우처를 썼어요. 바우처는 뭐 받든지 아니면 사거든요. 사가지고 스탠다드 리뷰 형식이 10개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우처를 쓰면 6개월 안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 8mg 제형 관련되는 부분들을 신속 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았다. 2023년도에. 그런데 그 6월 달에 신속 심사니까 이제 2월 달에 했으니까 뭐 6개월 아니니까 8월 달 안에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6월 28일에 FDA가 CRL이 나온 거예요. CRL이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외부 주사제 충진 업체. 이 필러는 뭐 캄넬리조막 같은 경우도 주사제인데 병에 이제 집어넣는 걸 충진이라고 하고, 요 이제 주사에다 넣는 것도 이제 충진이라고 보죠. 여기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이유로 CRL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는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임상적인 문제나 안전성, 임상시험의 디자인이라든지 상표 표기, 라벨링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물 제조 이런 데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 추가로 임상을 하라든지 추가 자료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HLB나 항서제약이 FDA에서 CR에 나왔을 때 한 내용들이나 다른 회사들 이거 빅파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본질 관련되는 부분에는 문제 없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요런 형태다.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따라서 하겠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이때 리제리온 아일리아 고용량 승인이 202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허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승인 거절 사례에 대해서 외부 필러에서 발생한 제조상의 문제다. 예. 그러니까 아일리아 8mm 제형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지금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 보도가 그렇게 나왔는 거고, 그래서 2023년도 8월달, 12월달, 근데 이제 그 작년도 1월달에는 유럽에서는 EU 집행위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이 고용량 제형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가 안 돼도 유럽에서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안 돼도 유럽에서 또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유럽 관련되는 부분, 그 8mm 이제 고용량 제한 관련되는 부분에서 결국 이제 그 8월 달에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고용량 관련되는 부분들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 4월 달이죠. 올해 4월 달에는 계속 이제 또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들의 신속심사 신청권, 여기도 신속심사니까 이제 빨리 끝나는 거죠. 여기 이제 4월 달이니까 본래 뭐 8월 달인가 이제 포드파 일정이 잡혀 있었고, 여기도 보면 이제 4주 간격 월 1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서플멘탈한 부분들을 해서 이 바비스모와의 경쟁을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올해 4월 달의 이야기고,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추가적으로 적응증 추가 이제 심사 개시를 또 합니다. 우선 심사죠. 그러니까 6개월이니까 뭐 4월 21일이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 안에 사실 뭐 끝나야 되는 어떤 뭐 이런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4월 달의 기사를 보면 고용량 투여 간격 연장 실패, 최대 24주로 연장하. 그럼 1년에 2번만 맞아도 된다는 건데, 여기도 보면 또 CRL이 또 나옵니다. CRL이 또 나와서 2023년도 앞서 보여드렸듯이 그 고용량 관련되는 승인이 제조 문제로 2달 동안이나 좀 지정됐는데, 그러니까 적응증 확장에서도 이렇게 CRL이 나와서 좀 에러를 겪다가 그 EU에서는
투여 간격 확대에 관련되는 부분이 또 6월달에 또 허가를 받아요. 6개월 간격으로 하니까 병원에 가는 거나 이런 방문을 줄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마치 IB 제형이 S 제형으로 가면 편의성이 높아지듯이 이 용량을 늘려서 횟수를 줄이는 것도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8월 달에 제조 문제로 또 허가 신청 연기 관련되는 규제 승인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리제르는 여러 이제 뭐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8월 달에 아엘리아 적응증 추가 심사 그 8월 달에 원래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CMC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요 서플멘탈 벌에 관련되는 부분의 일정들이 8월 달에 끝나지 않고 이게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만큼 이제 FDA 과정에서 CRL도 번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도 기간도 좀 연장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정도 딱딱 맞춰서 진행되지 않음을 또 뭐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례다. 그래서 HLB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 지금 두 번의 CRL 맞는 것도 그렇게 아주 뭐 드문 일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진행 일정에 대해서 딱딱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좀 참조를 해서 회사가 12월달, 1월달로 뭐 이야기를 항서제약의 어떤 그 스크린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12월달, 1월달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해야 되고 클래스 2 기준으로 내년도 상반기 내는 최종적인 허가 어떤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HLB가 3% 올라가면서 계열 종목인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양봉이 형성되었습니다. 어제 연봉의 시가인 14,700원을 일단은 그 종가는 14,670원입니다만 750원으로 시간에까지 하면 조금 회복을 했고요. 거래량은 전후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신뢰도가 뭐 강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월요일에 이제 캔들은 제끼면서 여기도 이제 올선을 간통하는 모습을 일단 보였고, 거래량은 작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연속된 양봉이 형성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 테라피틱스는 도치성으로 강보합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떴다가 여기는 5일선 안착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HLB와 제약과 생명과학 중심으로 흐름들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도 연속적으로 양봉 흐름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